자, 크고 작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당장에 들고 나는 돈도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꼭 비축해야 되는 돈도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직원 퇴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직원이 퇴직할 때 꼭 지급해야 되는 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장님들이 퇴직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의외로 많은 사장님들은 직원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한다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잘하면 직원 퇴직금보다 더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다면 그만큼 또 이익이 되겠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기업 경영 컨설팅 전문가로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을 모시고 사장님들 가운데 직원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퇴직금은요, 나중을 위해서 꼭 비축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돈으로 재테크를 해도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원 퇴직금에 대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직원들이 퇴직을 할 때 원래 줘야 되는 퇴직금을 계산해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퇴직금 제도이고요. 대신에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주어야 될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회사에다가 예치하는 형태로 외부 기관에 두는 것인데 이 퇴직연금의 종류도 DC형과 DB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DC형은 어떤 거죠? DC형은 쉽게 얘기하면 매년 직원들한테 주어야 될 퇴직금을 계산을 해서 직원한테 바로 그냥 정산을 해서 1년마다 털어버리는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심플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이 편하겠네요. 마음이 편하죠. 예, DB형은요? DB형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퇴사하기 마지막 보통 한 3개월에 몇 년 동안 일했는지에 대한 근속을 곱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는데 이 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외부의 금융기관에다가 돈만 예치하는 것을 DB형이라고 합니다. 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깥으로 예치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밖으로 예치하게 되면 매년도 그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되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사장님들은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DB형인 경우에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비용 절감 받는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테크를 한다고요? 딱 거기까지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외부 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퇴직금으로 사장님이 가지고 있어도 재테크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랬을 때는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바깥으로 퇴직연금 제도 DB형을 하면서 비용 처리 플러스 재테크네, 그죠? 비용 처리도 하면서 재테크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그렇죠. 있는 비용 처리 자체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재테크인데, 네. 그죠? 거기다 그것을 잘 굴려서 수익을 내면 금상첨화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 잘 모르시는 부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퇴직연금 하면은 이제 DC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맞아요. 예. DB형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봐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고 투자에 대한 아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대부분 DB형은 제가 알기로 은행 예적금, 네. 그냥 그다음에 보험회사, 변동금리, 이런 금리 연동형 이런 것에 대부분 있던데요. 사장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게 결국엔 줘야 될 돈인데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를 봐서 또 그 금액을 더 불입을 해야 되는 건 어쩌나 하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중심으로 낮은 이율로 굴러가는 상품에 돈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의 장점은 비용 공제 혜택밖에 없는 거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상태로 둔다면. 예. 자, 그렇다면 퇴직연금으로 비용 공제 받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재테크를 좀 해보자. 네. 라고 하면, 근데 구체적으로 재테크를 한다 할 때는 어떤 투자가 가능한가요? DB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DC형보다
더 과감한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하시라는 의미는 아닌데 DC형 같은 경우는 그 근로자한테 돈이 넘어간 상태다 보니까 이걸 운영할 때 또 퇴직금이 훼손이 되면 안 되다 보니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만 투자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DB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개별 종목에 주식 투자도 가능한데 DC형은 그게 안 되거든요. 아, DB형은 개별 종목까지도 투자가 가능해요? 네, 물론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퇴직금으로 개별 종목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회사가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정도의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DB형 퇴직연금제도.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DC보다는 DB형이 회사가 운용하니까 개인이 아니라 훨씬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모른 채 그냥 안전하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선택은 나중에 사장님이 결정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팁은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특히 요새같이 물가가 계속 치솟는 시점에서는 은행의 예금 금리만 가지고는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DB형 퇴직연금을 좀 짭짤한 수익을 내면서 당연히 원금 훼손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할 때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투자 성과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퇴직금 적립만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행 예적금이 제일 좋긴 한데.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중간에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주어야 되다 보니까 전체를 투자 자산으로 가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퇴사할 때 일정 부분 줄 수 있는 정도의 유동성은 좀 확보가 돼 있어야. 맞아요. 요즘 직원들 가운데는 퇴직을 통보하는 시점이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시점이 의외로 짧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당일날 얘기하는 당일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퇴직금이 가장 대표적인 장기로 굴러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되고요.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단기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솔루션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일종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예. 원칙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니까 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실전 투자 가이드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이렇게 하셔라 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해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좀 적절하게 적용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균형 잡힌 자산을 배분하는 게 핵심인데 투자하는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지만 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안내를 드릴 때 한 절반 정도는 안전한 자산, 절반 정도는 조금 공격적인 자산이지만 검증돼 있는 뭐 주식형 자산 같은 것을 투자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때 주식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주식을 뜻하나요? 개별 주식을 뜻하지만 지금은 개별 종목을 뜻하기보다는 그 ETF나 펀드 같이 그 개별 종목들이 묶여 있는 전체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이때 이제 주식형 투자라고 하는 것이 꼭 개별 종목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퇴직금으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결과를 차치하고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권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예. 그것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식형 ETF나 주식형 펀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펀드라든가 ETF는 어느 정도 기업의 실적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공격적인 주식형 자산들 중에서도 한번 해보면 괜찮을 자산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퇴직금 재원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유동성, 언제 또 직원들이 퇴직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 기업들마다 일반적인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으로 빼고 나머지 비유동성 자산 중에서 투자를 하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안전자산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식형 자산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 보자. 자, 그 다음에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실제로 기업에 어느 정도 좀 업력이 된 회사의 경우는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매년 퇴직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퇴직 예정자라던가 임금의 수준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유동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경험치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품을 처음에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불리는 퇴직연금 자산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도 한번 좀 살펴보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 목표 수익률 같은 것도 좀 정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 수익률은 당연히 은행 예적금 이자보다 알파여야겠네. 플러스 알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멋지네, 그죠? 잘 준비하시면 그렇게 예.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은행에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성격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짭짤하게 수익을 얻고 있는 사장님들이 있다. 자, 그런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라는 가이드라인, 실전 가이드라인까지 좀 함께 나누었는데, 물론 DB 퇴직금은 투자는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죠?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사장님한테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장님들은 당장 만약에 DB형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네. DB형 수익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상품에 투자가 되고 있는지 예. 여기에 수익률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오늘 영상을 보고 하실 가장 첫 번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즘같이 기업 경영이 녹록지 못한 때 지금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서 초과 수익, 좀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렸는데 많은 사장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